김성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6살의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관절염으로 무릎이 쑤셔와도 허리가 굽어가도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상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성순에게 새벽은 전쟁터로 나가는 준비 시간이었어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몸을 일으키는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달이야. 성수는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침실을 나섰죠. 부엌에서는 이미 며느리 수정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9살의 수정은 아침마다 남편과 아이들 도시락을 싸느라 바빴어요. 성순이 부엌으로 들어서자 수정은 시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인사도 없이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수정아, 내가 도와줄까? 성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수정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은 쉬세요. 차가운 대답이었죠. 수정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그런 식의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수는 말없이 자신의 자리로 물러났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고 성순도 그걸 모르지 않았죠. 엄마, 아침 드세요. 외아들 진수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43살의 진수는 성순이 혼자 키워낸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진수의 표정에는 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진수 씨, 어머니 관절염이 많이 심해지신 것 같아. 수정이 남편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병원에 한번 제대로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성수는 수정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였죠. 수정은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전문 시설에서 돌봐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성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아픈 게 뭐 대수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사실 성순의 무릎은 심각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 정도였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아픈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죠. 진수는 어머니의 완고함을 알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이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혼자 계시려고 하세요? 수정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부담감이 더 크게 묻어 있었습니다. 성수는 그걸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진수는 회사로, 아이들은 학교로 떠났습니다. 집안에는 성순과 수정만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수정은 설거지를 하며 등을 돌리고 서 있었고 성수는 거실에서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정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정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이 아프신 걸 보고 있기 힘들거든요. 성수는 수정의 진심을 의심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아팠거든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성순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었다며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염증 수치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성수는 단기 입원이라는 말에 안도했죠. 집에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속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평소 읽던 책 한 권이 전부였어요. 어머니, 편히 계세요. 매일 면회 오겠습니다. 진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수는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어요. 수정도 옆에서 빨리 나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죠. 입원 첫날 밤, 성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낯선 환경이었지만 아들이 매일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죠.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약속대로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들떠 보였어요. 엄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괜찮다. 그런데 진수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성수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수정이가 일본 온천 여행을 예약했거든요. 저희 결혼 15주년 기념으로요. 어머니 입원하신 김에 성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입원을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좋겠다. 너희도 쉴 때가 있어야지. 일주일 정도 다녀올 예정인데 어머니 퇴원하실 때쯤이면 돌아올 거예요. 진수의 말에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기로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진수 부부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죠. 수정은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진수도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성수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 닷새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로 와서 말했어요. 어르신 생각보다 회복이 빨라서 이틀 후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당황했죠. 아들은 아직 일본에 있었거든요. 성수는 서둘러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야? 아, 엄마. 뭔 일이에요? 진수의 목소리 너머로 온 천장의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아, 의사 선생님이 모레 퇴원해도 된다고 하시네. 진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당황한 듯 말했어요. 벌써요? 일주일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회복이 빨라서 그런다네. 너희 언제 들어와? 엄마, 미안해요. 저희 아직 사흘 더 있어야 하거든요. 이미 다 예약해놨고. 진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당황함이 더 컸어요. 성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엄마, 나 지금 일본이야. 돌아가면 전화할게. 일단 병원에서 며칠 더 계실 수 없나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성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의 차가운 반응이 가슴을 찔렀죠. 다음 날 의사는 더 이상 입원할 이유가 없다며 퇴원을 종용했습니다. 침대가 부족해서 말이죠. 집에서 약물 치료 계속하시면 됩니다. 성수는 어쩔 수 없이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짐을 챙기며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퇴원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죠. 결국 성수는 홀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성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아이였을까? 성순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집이 보이자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성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어요. 성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10년 넘게 사용해온 자물쇠였는데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죠. 손에 든 열쇠로는 당연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수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잘못 온 건 아닌지 확인해봤지만 분명히 자신의 집이 맞았습니다. 대문 옆 화분도 우편함도 모두 그대로였거든요. 아저씨, 성수는
마침 지나가던 옆집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우리 집 자물쇠가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옆집 아저씨는 성순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 계세요? 며느리분이 어르신 요양원 가셨다고 하시던데. 성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요양원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분이 오셔서 짐 정리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셔서 집을 정리한다고 하시던데. 아저씨의 말에 성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성수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는 성순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물쇠도 바뀌고. 성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어르신 요양원 가셨다고 정리하고 이사 가셨던데요.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자물쇠도 교체했고요. 성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사요? 무슨 이사요? 저 입원한 거였는데. 그게. 관리인도 당황했어요. 며느리분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짐도 다 빼가시고. 성수는 휘청거렸습니다. 관리인이 급히 의자를 가져와 성순을 앉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성수는 핸드폰을 꺼내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카카오톡을 확인해 보니 자신이 보낸 메시지들이 모두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관리인 아저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 집이에요. 성수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미 새 계약자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성수는 자신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집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조차 없다니.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버린 걸까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도 가까운 친구도 없었죠. 평생을 시장에서 보내며 인간관계를 넓힐 시간이 없었거든요. 성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역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곳에 갈 생각도 없었고 그저 앉아서 쉴 곳이 필요했어요. 기차역 대합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몇몇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늦은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성수는 구석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원 가방 하나가 전 재산이었어요. 핸드폰도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죠. 아들아. 성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밤이 깊어갈수록 대합실은 더 쓸쓸해졌어요. 청소부 아저씨가 바닥을 닦으며 지나갔고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돌았습니다. 성수는 작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새벽 2시쯤 성수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자가 딱딱해서 계속 깨어났어요.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이 더욱 쑤셔왔죠. 새벽이 되자 대합실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수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죠. 성수는 다시 진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온천에서 즐기고 있는 듯 여유롭게 들렸죠. 진수야, 엄마야. 성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새벽인데. 아들아, 우리 집이. 성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아, 우리 집이 어떻게 된 거야? 성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정이가 내 짐을 다 빼고 자물쇠까지 바꿔놨더라. 나 지금 갈 곳이 없어. 성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진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성수는 진수가 수정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어요. 몇 분 후 진수가 다시 전화를 받았죠. 엄마, 수정이 말로는 그냥 청소만 했다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내일 모레 들어가니까 그때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성수는 절규하듯 말했어요. 나 지금 역 대합실에 있어. 갈 곳이 없다고. 하지만 진수는 냉정했습니다. 엄마, 저희 여행 취소하면 손해가 너무 커요. 이틀만 참으세요. 찜질방이라도 가시고.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성수는 핸드폰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생을 키워준 아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죠. 할머니. 누군가 성순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순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얼굴이 낯익었지만 누구인지 바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장에서 채소 파시던 할머니 맞으시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수는 눈을 크게 뜨며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죠. 도윤이니? 네, 맞아요. 한도윤이에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성순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 시간에. 한도윤. 성순에게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20년 전 시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도윤이는 13살의 가난한 아이였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거든요. 성수는 그때 도윤이에게 남은 채소를 자주 챙겨줬습니다. 얘야, 이거 가져가. 엄마한테 드려라. 때로는 용돈도 쥐어줬죠. 도윤이는 그럴 때마다 할머니 커서 꼭 보답할게요라고 말했어요. 도윤이는 성순의 도움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고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지금은 성공한 건축사가 되어 있었어요. 도윤아, 너 이렇게 컸구나. 성수는 도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도윤은 성순의 상태를 보고 심각해졌어요. 성수는 자신의 처지를 도윤에게 털어놨습니다. 입원하는 사이 집을 잃게 된 이야기, 아들이 일본 여행을 떠난 이야기, 갈 곳 없어 역에서 밤을 보낸 이야기를 모두 말했죠. 도윤은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일이.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괜찮다, 도윤아. 아줌마가 늙어서 그런 거야. 성수는 도윤을 위로하려 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으로 가시죠.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너한테 폐 끼칠 수 없어. 성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도윤은 이미 성순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이번엔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도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수는 도윤의 차에 탔어요. 고급 승용차였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성수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가난한 도윤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할머니, 제 아내와 아이들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했어요. 다들 할머니 뵙고 싶어 했거든요. 도윤이 운전하며 말했어요. 정말이니? 성수는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희 큰아이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할머니가 저 도와주신 이야기 들으면서 항상 감동받았거든요. 도윤의 집은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2층 집에 정원까지 있는 멋진 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윤의 아내가 나와서 맞이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윤 씨한테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도윤의 아내 미경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성수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지 오래되어 어색했어요. 하지만 도윤 가족의 진심 어린 환대를 느낄 수 있었죠.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예요. 도윤이 성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순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세상에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죠. 일본 온천에서 사흘을 더 보낸 진수와 수정은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며 진수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어머니가 역에서 밤을 보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여보, 엄마한테 전화해봐. 진수가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요? 피곤한데 집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수정은 귀찮은 듯 대답했어요. 여행의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진수는 직접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성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받지? 진수는 중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한 진수와 수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진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거실의 소파도, 식탁도, 텔레비전도 모두 사라져 있었죠.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들도 없었습니다. 수정도 당황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우리 집이 맞아? 진수는 서둘러 방들을 확인했습니다. 안방도, 아이들 방도, 어머니 방도 모두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도, 침대도, 책상도 모든 게 사라져 있었죠. 도둑이 든 건가?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수는 관리사무소로 뛰어갔습니다. 관리인을 보자마자 소리쳤죠.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관리인은 진수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수 씨? 어떻게 여기 계세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제 집인데요. 아니, 그게... 관리인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며칠 전에 새 주인이 이사 온다고 해서. 새 주인이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관리인은 서류를 뒤져보더니 한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여기 보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나와 있어요. 김성순 씨에서 한도윤 씨로. 진수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이 한도윤이라는 사람 명의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가 언제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진수는 소리쳤어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정식 절차를 거쳐서 명예 이전된 것 같은데. 관리인도 난처해했습니다. 진수는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연결되었죠. 엄마, 도대체 뭔 일이야?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진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야. 성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 여행 잘 다녀왔니? 여행이 무슨? 집이 다 비어 있어. 도대체 뭔 일이야? 그 집 말이야. 성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팔았어. 뭐라고?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왜 팔았어?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상해? 성순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4명의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누구한테 상의해야 하니?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이 어머니 명의라는 걸 잊고 있었거든요. 평생 그 집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인 줄 알았던 거죠. 엄마, 그렇다고 해도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 성순이 비웃듯 말했어요. 가족이 그렇게 하나? 엄마 입원했다고 바로 여행 떠나고 갈 곳 없는 엄마 놔두고 온천이나 즐기고. 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진수가 간신히 물었어요. 걱정 마라. 나 잘 지내고 있어. 너처럼 냉정한 사람들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들이 있더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수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수정이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전화 왔어. 대출금 연체 통지서라고. 진수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놨는데 집이 팔렸다면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했거든요. 얼마야?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2억 5천. 수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진수는 주저앉았어요. 집도 없고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된 거였죠. 어머니가 집을 팔 때 대출금까지 생각했을 리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진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수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이럴 수 있어?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복수가 이렇게 철저할 줄 몰랐어요. 평생 순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진수 가족은 그날 밤 모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부모의 당황한 모습만 바라봤어요. 아빠, 우리 집 어디 갔어? 막내가 물었지만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집에서 며칠을 보낸 성수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도윤 가족은 성순을 진짜 할머니처럼 모셨어요. 아침마다 미경이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식사,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성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할머니, 오늘 변호사 선생님이 오세요. 도윤이 성순에게 말했습니다. 집 매매 절차를 정리해야 해서요. 성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주고 있었죠. 법무사를 통해 집의 정식 매매 절차를 밟고 있었고 성순도 그 과정에 동의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구나. 너한테 이런 일까지. 성순이 미안해하자 도윤은 손사래를 쳤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는걸요. 오후에 변호사가 왔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성순에게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어르신, 집 매매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매수자가 처리하기로 했고요. 성수는 대출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출금이요? 네, 2억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드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나 봅니다. 성수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진수가 언제 그런 대출을 받았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도윤이 그 대출금까지 모두 정리해주겠다고 했으니까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도윤의 말에 성수는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집을 판 돈에서 대출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약 3억 원 정도였어요. 성수는 도윤과 상의해서 그 돈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도윤이 확인했어요. 응, 나 혼자 쓸 돈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성순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성순은 2억 5천만 원을 불우이웃 돕기 재단에 기부했어요. 나머지 5천만 원은 도윤의 도움으로 노인 전용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죠. 기부 소식은 지역신문에도 실렸습니다. 70대 할머니의 훈훈한 기부라는 제목으로 성순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어요. 시장에서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성순을 찾아왔습니다. 옛날 시장 상인들도 있었고 성순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순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옛날 시장 동료가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식들 줄 생각부터 했을 텐데. 성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자식들이라. 내가 뭘 줄 자격이 있겠어? 한편 진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고 모텔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회사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며 주의를 받았죠. 여보, 어떻게 하지? 수정은 매일 한숨만 쉬었어요.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진수는 어머니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어머니의 행적을 알 수 있었거든요. 진수는 성순이 있는 노인 임대주택을 찾아갔어요. 깔끔하고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죠. 현관문을 두드리자 성순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진수야. 성수는 담담하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진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평온해 보일 줄 몰랐거든요. 들어와. 성순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간소하지만 깔끔했어요. 도윤이 가구도 새로 사주고 생활용품도 준비해 주었거든요. 성수는 진수에게 차를 내주었죠. 엄마, 왜 그랬어? 진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 있어? 성수는 차를 마시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버렸다고?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생각해봐.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진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야. 성순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가족이면 지켜야 할 선이 있어. 그 선을 내가 넘었어. 진수는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거든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라고? 진수가 울먹였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도 내 힘으로 살고 있잖아. 성순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정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어머니, 수정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거리로 내몰 수 있다고요? 성수는 수정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수정아, 너도 앉아라. 앉긴 무슨.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수정은 서 있는 채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세요? 성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복수라.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뭐예요? 갑자기 집을 팔아치우고 저희를 길바닥에 내앉히고.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도 못 가고 있어요. 진수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성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진수야,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너희가 저버린 거야. 무슨 기회요? 수정이 반박했어요. 저희가 언제 시어머니를 저버렸다고요? 내가 입원했을 때 너희는 뭘 했지? 성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일본 여행 갔지? 내가 퇴원한다고 연락했을 때 진수 너는 뭐라고 했지?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나 지금 일본이야. 돌아가면 전화할게. 성순이 진수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게 가족이 할 말이니? 수정은 여전히 자신들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그래도 여행은 이미 예약해둔 거였고 어머니도 일주일 입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약? 성순이 비웃었어요. 내가 입원한 걸 기회로 여겨서 예약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수정아. 수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게 맞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입원하자 이때다 싶어서 여행을 예약했던 거였죠. 그리고 내 짐을 누가 빼냈지? 성순이 계속 물었어요.
누가 나보고 요양원 간다고 거짓말했지? 수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시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청소나 좀 하려고. 청소? 성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물쇠까지 바꾼 게 청소야. 이사업체 부른 게 청소야. 진수도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수정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수정아, 정말 그랬어? 수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 허락도 없이? 성순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어?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관절염도 심하시고. 수정이 애써 이유를 댔어요.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짐이니까? 성순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진수가 수정을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수정아, 너 정말 그랬어? 엄마 허락도 없이? 여보, 나는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수정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성순이 냉소했어요. 나는 가족이 아니었나 보구나. 성순은 창문 쪽으로 가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요양원에 쳐넣고 싶은 짐덩어리였구나. 엄마, 그게 아니야. 진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성수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진수야, 이제 그만해. 너도 수정이 편이었잖아. 안 그랬으면 여행 따위 가지 않았을 거야. 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속으로는 수정의 의견에 동조했었죠.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수정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재산도 없고 감정만 많은 시어머니라니. 그 순간 성순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뭐라고? 아니, 그게. 수정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산도 없고 감정만 많다고. 성순이 수정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래, 내가 재산 없는 감정 많은 늙은이였구나. 수정은 뒤로 물러섰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좋아. 그럼 이제 정말 재산 없는 감정 많은 늙은이랑은 상관없이 살아라. 성순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 엄마. 진수가 애원했지만 성순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너희가 선택한 거야. 나를 버린 건 너희들이고 나는 그저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뿐이야. 수정은 성순의 확고한 태도를 보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수정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우리를 용서할 수 없어? 성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 너희와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진수도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성수는 문을 닫고 혼자 남았어요. 문이 닫힌 후 성수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차를 우려 마시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게 낯설면서도 자유로웠죠. 저녁 무렵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도윤아 왔구나. 성수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도윤은 성순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아드님이 다녀가셨다면서요? 관리인 아저씨가 그러시던데. 응, 다녀갔어. 성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더라. 도윤은 성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성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성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평생을 아들 키우느라, 며느리 눈치 보느라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진짜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도유는 성순의 말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도유는 가족들과 함께 성순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도윤의 집 식탁에는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미경이 성순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할머니, 많이 드세요. 도윤의 큰아들이 성순에게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도윤이. 성순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도윤의 아들이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았죠. 식사를 하며 도윤의 딸이 물었어요. 할머니, 진짜 아빠 어릴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럼 너희 아빠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데. 성순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효자였어. 도윤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야 사람 같은 대접 받는구나. 성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도윤 가족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죠. 며칠 후 지역방송국에서 성순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큰 금액을 기부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성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해볼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방송 촬영 날, 성순은 깔끔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어르신, 힘들게 모으신 돈을 기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도 기부에 찬성하셨나요? 성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가족이란 게 꼭 피를 나눈 사이만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죠. 인터뷰가 방송되자 많은 사람들이 성순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진수는 그 방송을 우연히 봤습니다. 어머니의 인터뷰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머니가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걸 들으며 자신이 진짜 가족 노릇을 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죠. 수정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진수는 달랐어요.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몇 달 후 성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성수는 그 일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죠.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복지센터 직원이 성순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응, 우리 할머니들 보러 왔어. 성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성수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있었지만 도윤 가족과 복지센터의 할머니들,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성수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는 노인 복지기부자 김성순 여사의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성순의 근황을 보도하고 있었죠. 성순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차를 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진짜 행복을 찾은 거였죠.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구나.